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채널 생각남 ETF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가 됐고요. 더불어 국내 시장은 1월에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두가 쉽지가 않은 1월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1월에 국내 시장을 정리해보면서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본인의 위치에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미국장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국내장은 마지막 금요일의 흐름이 좋게 유지가 되다가 마감을 했는데요. 덕분에 설 연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기분 좋게 연휴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오늘 새벽에 마무리될 한 주의 마지막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계속해서 내려가기도 했고 현재도 꽤 많이 내려갈 만큼 내려간 것 같기 때문에 한 주의 마무리는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불안한 흐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다행히 막판에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도 결국 시장은 상승을 하고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기관들은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연기금도 최근에 정말 많이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금요일에는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길 기대해보고 있고요. 그럼 우리들이 투자를 하고 있을 만한 국내 상장된 분야별 주요 ETF들을 살펴보면 우선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국내 우량주와 미국 우량주에 투자하는 모든 ETF는 금요일에 모두 상승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ETF는 각각 1.81%와 1.93%가 상승을 했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특정 테마를 추종하는 ETF들보다는 항상 대체적으로 하락폭이 낮기 때문에 변동성에 취약하신 투자자분들은 마음 편히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량주 ETF는 모처럼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팡플러스와 미국 테크 탑10 ETF 역시 각각 0.32%와 2.96%가 상승을 했지만 미국 팡플러스 ETF는 고점 대비해서 역시나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만약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이 자신이 정한 저가 매수 기준에 부합하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와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ETF들인데요. 이 중에는 국내 코덱스 2차전지 ETF만 소폭 올라갔고 글로벌 2차전지와 자율주행 ETF도 상승을 하고 마무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관련된 모든 ETF들이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크게 상승한 덕분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ETF 종목들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신 투자자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다시 고점 위로 상승하기까지는 다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은 함께 힘을 더 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ETF들인데요. 그래도 금요일의 마무리는 모두가 좋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과 IT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코덱스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ETF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점에서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이 분야 역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들지는 않도록 여기서 추가적인 큰 하락은 없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미국의 친환경 테마에 투자하는 ETF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분 좋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성과가 아주 좋은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배출권 ETF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 ETF 중에서는 유일하게 원유와 관련된 ETF를 제외하고는 플러스의 성과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혜자 기업에 투자하는 ETF와 명품에 투자하는 ETF, 중국판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원유에 투자되는 ETF 목록입니다. 여기서는 유일하게 명품에 투자하는 ETF를 제외하고 모두가 플러스의 성과로 한 주를 마무리했고요. 특히 최근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원유와 관련된 ETF들도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계실까봐 추적관리 대상 ETF 목록에 리스트업을 해놨고요. 이렇게 모든 분야별 ETF에 대해서는 스스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우선 마지막 금요일에 미국 시장을 반등시킨 주 원인이 애플의 힘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애플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여전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을 다소 안심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도 보고 있고, 저 역시도 아예 올해는 1년 내내 변동성이 심할 것을 예상해보고 있고요. 지난 2년간 주식시장이 정말로 크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욕심을 내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수익을 내려고 투자하는 한 해라는 생각보다는 기술주들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그저 수량을 모아나가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상승장을 위한 마음 편한 투자 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또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패드의 금리 인상 횟수를 총 7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패드가 인플레이션에 심각하게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보는 만큼 올해 3월부터 총 7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월가의 금융사들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 횟수는 도이치뱅크가 5회, BNP 파리바는 6회를 예상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4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높은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유럽의 기관차로 불리는 독일이 느림보로 전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거진 공급망 병목 현상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강타하기도 했고,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 것도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께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면 독일이 다시 경제 기관차 지위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하루빨리 종식이 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뉴스는 미국 증시의 S&P 500 지수가 1월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지난 100년이 넘는 미국 증시 역사에서도 가장 나쁜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큰 폭락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비관론 또한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투자자 심리조사에서도 향후 6개월 장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늘어나서 52.9%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최고점에서 15% 정도만 떨어져 있지만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주가가 50% 이상 폭락한 주식이 무려 4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이 폭락한 것 같아서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낄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왜 우리들이 우량주 중에서도 우량주인 초우량주 기술주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려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음 살펴볼 뉴스는 이번 1월에 코스피 하단을 유일하게 맞췄다는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하면서 2월에서 3월께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을 했고, 더불어 바로 그때가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팀장은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인상하면 충격이 없지만 지금은 경기가 둔화하는데도 패드가 본격적인 긴축에 돌입을 하는 시기라면서 각종 경기 지표가 경기 둔화를 가리키면 지수는 다시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 팀장은 이때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이탈하면 저점 매수에 나서라고 자신의 의견을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도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한번 의견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는 LG 에누션 솔루션이 다음 달 중순께 MSCI 지수에 조기 편입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국내 2차전지 산업 지수에도 편입될 예정인데요. 이들 지수에 편입이 되면 LG 에누션 솔루션에는 최대 1조 원가량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LG 에누션 솔루션의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최악의 1월을 보냈다는 2022년 1월의 주식시장이었는데요. 모두가 힘들었겠지만 다들 잘 버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시장은 바닥이다 아니다를 두고 치열한 설전이 오가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참고하면서 그래프로 나름 기술적인 분석도 해보고 각종 수치들도 보고 난 다음에 그저 제가 정한 기준대로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갈 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사실만을 믿고 자신이 정말 좋은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의 작은 손해보다는 미래의 큰 성과에 대한 기쁨을 그리면서 슬기롭게 투자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이런 위기의 시장에서도 반대로 기회를 찾고 있는 용기 있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항상 성공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면서 투자하는데 힘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1월에 한 달 동안 정말 힘든 시장의 환경 속에서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우리는 즐거운 설 연휴를 맞이했는데 모두 푹 쉬시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은 연휴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